갈등을 기회로 현명한 소통으로 관계 성장시키기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갈등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연인 등 어떤 관계에서든 의견 차이, 가치관의 충돌 혹은 오해로 인해 갈등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갈등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심지어는 관계의 끝을 의미한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인식을 바꿔보고자 합니다. 갈등은 관계를 파괴하는 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고 성장시키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 자체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현명하게 소통하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등을 피하는 이유는 대개 불편함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갈등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흥분하기 쉽고 상대방을 상처 주거나 자신이 상처받을까봐 걱정합니다. 과거에 쓰라린 경험이 있거나 갈등 해결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갈등을 회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해결되지 않은 갈등은 불만과 불신을 쌓이게 하고 관계를 서서히 병들게 만듭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일지라도 내면에는 해묵은 감정들이 응어리져 결국에는 관계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작은 균열을 방치한 댐이 결국 무너지듯 해결되지 않은 갈등은 관계를 서서히 파괴하는 침묵의 파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갈등을 관계 성장의 기회로 삼기 위한 현명한 소통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비밀은 바로 갈등에 대한 인식 전환입니다. 갈등은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이기 이전에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관계를 맺는 한 의견과 생각의 차이는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러한 차이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갈등이며 이는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갈등을 문제가 생겼다는 부정적인 시각 대신 서로를 더 잘 알게 될 기회다라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인식 전환은 갈등 상황에 대한 우리의 감정적 반응을 조절하고 보다 건설적인 태도로 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감정 조절과 공감의 태도입니다. 갈등 상황에서는 감정이 격해지기 쉽습니다. 분노, 서운함, 좌절감 등 부정적인 감정들이 솟구쳐 오르면 우리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내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갈등 상황에서는 먼저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고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이 너무 격렬하다면 잠시 타임아웃을 외치고 냉정을 되찾을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잠시 자리를 피하거나 심호흡을 하며 감정을 가라앉힌 후 다시 대화에 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감정이 진정된 후에는 상대방의 입장을 공감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왜 그런 감정을 느끼고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해 진심으로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네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정말 화가 났겠구나. 네 입장이었으면 나도 그렇게 느꼈을 것 같아. 와 같이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말을 건네는 것은 감정적인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의 물꼬를 트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공감은 갈등의 불씨를 끄고 이해의 다리를 놓는 가장 중요한 소통 기술입니다. 세 번째 비밀은 나 중심의 명확한 표현입니다. 갈등 상황에서는 우리는 종종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너를 주어로 하는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하기 쉽습니다. 네가 항상 문제야. 너 때문에 일이 이 지경이 됐어. 와 같은 말은 상대방의 방어심을 자극하고 문제 해결은커녕 관계만 더욱 악화시킵니다. 대신 자신의 감정과 그 감정이 발생한 이유를 나를 주어로 하여 명확하게 표현하는 나 전달법 아이메시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네가 약속 시간에 늦어서 나는 화가 나 보다는 네가 약속에 늦을 때 나는 기다리면서 불안하고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어 와 같이 구체적인 나의 감정과 그로 인한 영향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비난받는다는 느낌보다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려 노력하게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건강한 관계의 필수 요소이며
갈등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방법이 됩니다. 네 번째 비밀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대화입니다. 갈등 상황에서 우리는 종종 과거의 불만을 들추어내거나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인격이나 성격을 비난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뿐입니다. 현명한 소통은 현재 발생한 문제와 그 문제로 인한 영향에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집안일을 분담하는 문제로 갈등이 생겼다면 너는 맨날 게을러서 문제야 라고 말하기보다는 설거지가 계속 쌓여 있어서 내가 힘들어 우리가 집안일 분담을 어떻게 조정하면 좋을까? 와 같이 구체적인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화된 표현, 항상, 절대 보다는 구체적인 행동과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들추기보다 미래를 향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태도가 관계를 성장시킵니다. 다섯 번째 비밀은 협력적인 해결책 모색입니다. 갈등은 한쪽이 이기고 다른 쪽이 지는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진정한 해결은 양쪽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윈윈의 결과에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는 식의 주장을 하기보다는 함께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협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제안을 경청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며 서로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함께 해결할 수 있을까? 서로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 와 같은 질문은 갈등을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고 함께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협력적인 과정은 갈등을 통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이해를 더욱 깊게 만들고 관계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갈등은 관계에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갈등을 현명하게 다루는 방법을 배운다면 그것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관계를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인식의 전환, 감정 조절과 공감, 나 중심의 명확한 표현, 문제에 초점을 맞춘 대화, 그리고 협력적인 해결책 모색이라는 5가지 비밀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갈등을 통해 관계를 치유하고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통 기술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며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는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강연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갈등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 모든 관계가 더욱 깊고 행복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